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루이스 도지슨이랑 헨리 우 이 둘이 제일 쥬라기 시리즈에서 빌런은 그들을 죽이는 생물을 빛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중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보러 가시죠. 쥬라기 공원 1편 데니스 네들이 최종 목표는 인젠사의 라이벌 기업 바이오신에 수정란을 넘겨 떼돈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것. 그냥 돈 받고 튀는 거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반드시 피해를 줘야 했습니다. 그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존재는 쥬라기 공원에 있던 사람들과 인젠사. 네들이는 시스템을 다운시키면 전류 철책이 꺼질 것을 알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섬에 갇히게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공룡한테 죽든 말든 자기만 배 타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랩터 우리 시스템은 끄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랩터가 탈출하면 자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공원 내에서 랩터의 악명이 자자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도날드 로버트 사망, 이안 팀 중상, 쥬라기 공원은 폐장, 인젠사는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네들이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 중 타인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쥬라기 공원 2편 피터 러들로우. 최종 목표는 인젠사를 되살리기 위해 섬의 공룡을 도심으로 옮겨 관광사업을 벌이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관광사업이니까요. 목표 실현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존재도 공룡 말고는 없습니다. 공룡들도 죽인 건 아니죠. 롤랜드 템보의 뛰어난 지휘체계로 완벽하게 생포했고 옮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섬에서 사람들이 죽은 건 존 해먼드가 보낸 세라와 닉 때문이었고 트렉스가 샌디에고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닉이 롤랜드의 총알을 빼 어쩔 수 없이 트렉스를 마취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트렉스가 풀려나서 샌디에고를 박살낸 건 운송 중 기량제를 과다 투여한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니었다면 피터 러들로우가 악인으로 묘사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피터가 악인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죽음 뒤에도 계속해서 이를 감행했기 때문이죠. 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롤랜드가 잡은 트렉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며 죽은 사람들은 뒷전으로 샌디에고에서 이사회와 트렉스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트렉스가 풀려났을 때에도 허탈함에 멍 때리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 결국에는 도심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안과 세라가 데려온 새끼 티라노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이 사건으로 인해 사냥꾼 다수 사망, 샌디에고 초토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공2의 사건들은 세라와 닉의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다. 어쨌든 네드리와 마찬가지로 피터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 중 타인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쥬라기 월드 빅 호스킨스. 최종 목표는 공룡 생체 병기화. 목표 실현 시 공룡 보유국의 국방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위대함을 낳는 존재라며 옹호하기까지 했고 인도미누스에게 사람이 죽었음에도 목표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도미누스의 탈출과 세장 파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빅 호스킨스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이걸 바라고 있었죠. 목표 실현 과정 중 타인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것을 넘어 타인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가 목표 실현 과정 중 피해를 입힌 범인은 랩터와 함께 투입시킨 직원들과 랩터 찰리. 그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사상 자체가 쓰레기다. 쥬라기 월드 2 일라이 밀세. 최종 목표는 완벽한 인도랩터를 만들어 군수사업을 통해 떼돈을 버는 것.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클레어와 오웬을 속였고 켄 휘틀리를 시켜 오웬 일행을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섬에 버렸습니다. 얘도 쓰레기야. 뒤이어 로그드 재단의 설립자인 벤자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겨우 탈출한 오웬과 클레어를 가두고 또 죽이라고 하죠. As far as everybody else is concerned, they burned up on the island.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는 전부 죽인다. 아마 얘는 100명이 방해했으면 100명을 전부 다 죽였을 겁니다. 그래도 앞에 있던 빌런들은 누굴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죽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최종 목표 자체는 단순히 돈 버는 건데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악행이 엄청나죠. 편집하다가 빡쳐서 얘는 죽는 장면을 넣어야겠습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루이스 도지슨. 일단 루이스만 없었어도 쥬라기 공원이 폐장할 일도 없었고 인젠사가 도심으로 공룡을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쥬라기 월드 이후 사건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관광객들과 헨리 우만 있다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제외하고 어쨌든 도미니언에서의 최종 목표는 식료품 업계 독점 장악. 미친거죠. 그냥 누굴 죽이는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목표 자체만 두고 보면 쥬라기 역사상 최악의 빌런입니다. 최종 목표 실현 시 피해 범위는 전세계. 메뚜기가 바이오신 품종
품종 외의 모든 작물을 갉아먹는다면 농부들은 자연스럽게 바이오신 품종의 종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의 시작인 씨를 뿌리는 때부터 바이오신이 제공하는 씨만 뿌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식료품 업계를 독점하면 뭐가 가능하죠? 부르는 게 값이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오신에서 벼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 벼 종자를 지금보다 4배 더 비싸게 팔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5만원에 팔리는 쌀 한 가마니가 20만원에 팔려도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독점 장악이라서 바이오신에서는 떼돈을 벌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바이오신을 탓할까요? 메뚜기만 욕하겠죠. 왜냐? 바이오신은 이미지 메이킹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관객들이야 다 알고 있었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바이오신에서 메뚜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걸 몰랐죠. 이를 알아챈 이안 램지, 앨런 엘리, 이들이 협동해서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영화 속 대중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메뚜기 떼는 끝내 전 세계 농경지를 초토화시켰을 것이고 바이오신이 영웅 행세를 하며 식료품계를 장악했을 겁니다. 헨리 우가 바이오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전 세계가 바이오신 품종만 사용하게 되면 메뚜기 떼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주라기 공원 1편부터 인간의 설계를 벗어난 생명들의 생존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안 말콤이 말했던 Life finds a way. 이 말을 말이죠. 메뚜기 떼가 변이를 일으켜서 바이오신 제품까지 싹 다 먹어치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구촌 전 인류가 식량난에 시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겠죠. 자, 루이스 도지스는 목표 실현 과정 중 농부들의 생존 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최종 목표 범위 자체가 전 세계였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모든 빌런들이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다? Because of me. 헨리 우. 그는 2018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완벽함을 추구하며 연구를 이어나가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 진짜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미니언에서 갱생했죠. 자신이 만든 메뚜기가 너무 위험하다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메뚜기 변이로 인한 피해 범위가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메뚜기를 만들고 나니까 떠올랐나 봅니다. 그동안 그의 결과물들을 통해 겪은 경험들과 29년 전 이안 말콤이 했던 말. Life 29년 전 이안 말콤이 이 말을 한 대상은 finds a way. 헨리 우 박사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빌런은 누구인가요? 다음 영상은 생존력 최강 캐릭터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Welcome to Jurassic World.